북미 간의 실무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비핵화 방법론을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1시간 전쯤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 주요 안건 원래 대통령께서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는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무 협상 분위기가 상당히 급진전되면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참여를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급박하게 잡혔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미국 측에서 상당히 그 실망을 표현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상당히 균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오늘 이제 서울에서 진행할 건데 예.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회담에 앞서서 이제 그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해왔던 얘기를 지금 다시 반복해서 얘기했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자기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큰 위험이 아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예.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또는 실무 협상을 해도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낙관하고 있지만 않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뉘앙스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존 볼턴 해임 이후에 북미 분위기가 한층 좀 부드러워진 모습이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을 대체할 비핵화의 새로운 방법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 볼턴 해임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미국 쪽의 긍정적인 신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 볼턴 해임이 앞으로 북미 협상에 긍정적인 어떤 결과로 나갈 것인지 또는 큰 진전이 없을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강력하게 볼턴에 대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시점에서 지금 볼턴 보좌관이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협상 진전에 기대를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북한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미국이 그리고 또는 북한이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느냐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협상 파트너가 누구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의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는데요. 이 새로운 방법이란 게 어떤 걸까요? 지금 그 새로운 방법의 실체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실무 협상이나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된다면 그 결과를 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그렇군요.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존 볼턴 보좌관의 기본 입장은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북한 측의 비핵화 관련해서 요구했던 기본 입장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북한이 비핵화해야 미국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이었는데 리비아 방식은 단계적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아마 단계적으로 딜을 해가면서 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후에 협상이 좀 더 원만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지만 아직은 그 결과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자 볼턴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사단의 오브라이언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볼턴과 오브라이언은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또 미국의 외부 안보 정책에 또 변화가 있을까요?
예, 일단 성향으로는 오브라이언이 좀 더 부드러운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협상을 이끌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인질 특사를 했는데 네. 터키하고 예멘에서 미국 인질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인질 구출에 성공한 이런 협상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북한과 협상에 이 북한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상당히 협상에 어떤 성과를 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오브라이언의 어떤 성향도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게 오브라이언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폼페이오 그 국무부 장관 또는 미국의 외교안보 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과 크게 아마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미 이 실무 협상의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 스티븐 비건 이 북미 대북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인데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금까지는 뭐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건과의 호흡이 어떨까요? 예, 아마 그 두 사람 간의 호흡은 결국 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절충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에 의해서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김명길 순회대사는 북한이 그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했을 때 핵 상무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거기를 주도했던 게 강석주 전 외무상이고요. 여기에 김계관, 리영호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최선희도 나중에 이제 여기에 합류를 했는데 네. 지금 핵상무조 출신들이 북한 외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김명길도 30대 초반에 이 핵상무조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핵 외교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 전술,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해왔던 사람이고 특히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북미 미사일 협상에도 북한 대표로 참여한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명길 순회 대사가 아마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정통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최근 북한 외무성 담화 발표를 보면요, 이 제재 해제보다는 제도 안전 보장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안전 보장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협상 전략 의도가 뭔지 거기에다가 미국 측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을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주력을 했던 건 사실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재를 전체 거의 대부분 해제해달라는 게 북한의 핵심 요구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에 의해서 거부된 거 아닙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이 단칼에 잘랐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체제 안전 보장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 북한이 핵 개발하는 방어 논리가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개발하고 있다. 정확히 방어 논리를 필 수 있는 게 지금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체제 안전 보장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논의 자체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만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는데 제재 해제에만 집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이 체제 안전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다시 제재 해제를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식의 어떤 협상 전술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북한으로서는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또는 바꾸어 말하면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근본적인 얘기들까지 지금 들고 나왔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북미 실무 협상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희망적일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위비 협상 문제도 좀 중요한 사안인데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될지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 협상이 오늘 내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위비 협상 문제는 지금 매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죠. 올해는 지금 8.2% 작년에 비해서 인상해서 약 1조 400억 정도의 방위비를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지금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건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50억 달러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뭐 아직 오늘 협상이 끝나봐야 중요한 내용이 나올 텐데 아마 그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의 어떤 대폭 인상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 측과 일정한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국민적인 어떤 정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어떤 방위비 인상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에 뭐 중요한 역할을 할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시급한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새로운 방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 지금 확인하는 게 가장 급하고요. 예. 이 새로운 방법에 제재 해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연히 개성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제재 해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서 뭐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생각하고 있다면 굳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꺼내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아직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핵화를 하려는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라는 강력한 어떤 압박 수단을 상실했을 때에는 그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핵화하려는지를 확인한 후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건 결국 북미 실무 협상에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안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지금 우리와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에 혹시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미국의 기본 입장은 그 한일 간 현안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 문제와 관련된 상당히 심각한 이견이 있고요. 이게 지금 군사안보적인 어떤 문제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소미아 종료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우려와 실망을 표현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어떤 한일 관계의 기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어떤 한미 동맹의 어떤 균열이나 이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에게 잘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일본과의 어떤 관계 개선 문제는 결국 미국 쪽에서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의 안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상당히 그런 이제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쨌든 일본과 어떤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차분히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 연설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조 연설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일단 대통령 기조 연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얘기한 건 다자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이슈 중에서는 지금 빈곤 퇴치 문제라든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기후 변화에 관련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적극적 어떤 협력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런 내용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한 내용들이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